안녕하십니까. 함께오래 동물병원 김동욱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강의로 그 다양한 모던 군사 사육의 종류에 있어서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될 군사를 구분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제 군사를 구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사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고요. 그래서 군사를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번 강의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향후 10년 뒤에 군사를 이제 여러분들 농장에서 이제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으실 거예요. 근데 그 자료를 찾으실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구분법에 의해서 나눠지고 있고 그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료들을 찾으실 때 훨씬 많은 자료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요 구분법에 대한 내용들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구분법은 지금 아래 사진처럼 이제 강아지 두 마리가 밥그릇을 두고 싸우고 있는데 그 밥그릇을 둔 다툼이 있는가 없는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신 모돈들, 그 다음에 분만사에 있는 포유 모돈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스토리나 분만틀에 있는 모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밥그릇 싸움을 할 일이 그동안 없었죠. 예. 그런데 이제 군사가 되면 아무래도 밥그릇 싸움을 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이제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일단은 그 밥그릇 싸움이 있는 경쟁적 사료급이 방식의 군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지금 사진에 보이는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닥급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트리클 피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닥급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 군사에 이제 그 모돈들이 이렇게 있고요. 저 위에 있는 그 사료 라인에 사료 계량통이 몇 개씩 이제 달려 있는 게 보이시죠? 저 계량통이 달려 있는 부분이 저 슬롯이 아닌 이제 평사 부위 위에 이제 저렇게 이제 계량통이 달려 있고 사료 시간이 되면 저 계량통에서 사료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바닥에 떨어진 사료들을 먹기 위해서 모돈들이 서로 이제 모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저 사진을 잘 보시면 모돈들의 사이즈가 조금 이제 좀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 저 작은 모돈 한 마리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그 사료 공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서 이렇게 좀 맴도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경쟁에서 치이는 체형이 작은 개체라든가 혹은 몸 상태가 안 좋은 모돈들은 아무래도 급이에서 분리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트리클 피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저희 그 흔히 말하는 뭐 어깨 스토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어깨 정도만을 이제 가려줄 수 있는 칸막이를 만들고 개별 밥통은 이제 달아놓은 상태에서 계량통에서 밥이 떨어지게 되는데 저런 시스템을 저희가 그 후보돈사에서 보통 많이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나라도. 근데 이제 그 후보돈사도 보면 사료를 떨어뜨려 주면 개체마다 다 먹는 시간이나 먹는 습성이 다르잖아요. 어떤 개체는 좀 천천히 먹는 개체도 있고 어떤 모돈은 또 빨리 먹는 개체도 있고 그리고 또 빨리 먹은 후보돈들이 보면 옆에 천천히 먹고 있는 다른 후보돈 밥통에 가서 그 밥을 막 뺏어 먹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바로 그 트리클 피딩도 바로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임신 군사를 운영하는 경쟁적 사료급이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밥그릇 싸움이 없는 비경쟁적 사료급이 방식으로 대표적인 게 ESF죠. 그러니까 모던 전자동 급이기 방식의 임신군사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 모던 전자동 급이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돈이 저 전자동 급이기 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모돈들로부터 자기가 밥 먹는 시간 동안은 온전히 보호를 받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밥그릇을 둔 경쟁이 없게 됩니다. 근데 저 시스템도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ESF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 기계로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힘이 센 개체들, 그 다음에 배가 많이 고픈 개체들은 서로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저 자동 급이기 앞에서 순서를 다투는 경우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뭐 완벽한 비경쟁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밥 먹는 그 순간만은 다른 모돈들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라는 점에서 비경쟁적 사료급이의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경쟁적 사료급이 중에 또 대표적인 방식이 이제 제가 이제 그 네 번째 강의에서 설명드릴 프리 액세스 스토어입니다. 그래서 저 프리 액세스 스토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의 네덜란드나 덴마크를 가보신 분들이라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모돈이 스토어인데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오고 싶으면 나올 수 있는 모돈의 선택의 자유가 있는 스토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돈이 밥 시간이 되면 다 이제 저 빈 스토어로 이제 알아서 들어가게 되고 물론 자기 자리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냥 비어 있는 스토어이 있으면 거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로 들어가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임신사에서 하듯이 사료를 내려주면 자기 앞에 있는 밥통에 있는 사료를 다른 모돈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먹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나오고 싶으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프리액세스 스톨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임신 스톨과 가장 유사한 방식의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미난 거는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사료 급이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모돈들이 스톨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게 그러면 스톨을 잠가 놓은 거냐? 잠가 놓은 게 아니고요. 나올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모돈들은 저 안에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진이 의미하는 게 과연 뭘까? 한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저 사진이나 아니면 저런 모습들을 동물복지, 특히 스톨의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셨던 분들이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군사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이제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기준이 되는 그룹의 전입 전출이 얼마나 자주 있는가 혹은 전입 전출이 없는가로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은 임신 스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입 전출의 어떤 구분이 없죠. 그냥 내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사실은 교배가 끝나고 내가 스톨에 들어가면 물론 한 번의 이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단이 끝나고 뭐 임신 후기사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교배 후에 한 번 스톨에 들어가면 사실은 분만사로 들어가기 전까지 그 자리에서 나만 존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큰 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작은 뭐 원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칸에 모돈이 들어가서 다른 모돈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혼자서 쭉 있다가 이제 분만사로 넘어간다면 이 군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모돈들하고의 접촉, 새로운 모돈들이 들어오고 또 기존의 모돈들이 나가고 하는 전입 전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전입 전출이 얼마나 자주 많이 있는가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에 보면은 이제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한 사진 장면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군대에서 대개 보면은 여러분들 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신병들이 들어오면 보통 이제 뭐 신고식 뭐 이런 거를 한 번씩 하죠. 저도 예전에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신고식을 이제 제가 처음 이제 부대 배치를 받아서 갔을 때 이제 당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저도 이제 후임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물론 그때는 그렇게 뭐 심한 신고식은 아니었지만 한 번씩 그렇게 행사처럼 이제 거쳐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과정들이 모돈들 군사에서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돈들이 들어오면 근데 이거 뭐 군대랑은 좀 다르죠. 기존에 먼저 와 있던 모돈들이 선임이고 새로 들어오는 모돈들이 후임이 아니고 어쨌든 이거는 새로 들어오는 모돈들하고 또 기존에 있던 모돈들하고 서로 이제 합을 겨뤄야 되는 상황들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모돈이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 그다음에 모돈의 부상의 이제 빈도가 이제 늘어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틱 그룹하고 다이나믹 그룹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스테이틱 그룹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스테이틱이라는 단어의 뜻이 정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번 그룹이 편성이 되면 분만사 갈 때까지 더 이상 새로운 모돈들의 유입이 없는 형태의 이제 그룹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프리액세스 스톨 같은 경우가 이제 저런 스테이틱 그룹을 운영하기 굉장히 용이한 방식이고요. 아무래도 전입 전출이 없다 보니까 한번 처음에 그룹이 편성이 될 때 그 서열을 다투기 위한 싸움이 길면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는 그 이후까지는 거의 이제 다툼이 없는 형태라서 굉장히 이제 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나 군사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의 전문가들이 권장을 하고 있는 방식의 그룹 운영 방식이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그 다이나믹 그룹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전입 전출이 있는 그룹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 사진은 제가 이제 2013년도에 제가 이제 일하던 농장에 새로운 모돈들이 들어온 날 사진을 찍은 건데요. 지금 등에 파랗게 락카가 칠해진 애들이 그날 이제 처음 들어온 모돈들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대부분 모돈들이 많은 시간을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지난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사진처럼 모돈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누워서 이제 정적으로 이제 보내다가 새로운 모돈들이 저렇게 이제 군사로 편입이 되게 되면 누워있던 모든 모돈들이 일어나서 경계를 하고 탐색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다툼이 이제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하던 저 농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매주 새로운 모돈들이 들어오고 또 그만큼 또 이제 새로운 모돈들이 분만사로 나가는 그 전입 전출이 매주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저희가 스테이틱이다 다이나믹이다 그런 개념조차 없었고
그냥 이제 그 장비 업체에서 그냥 하면 된다라고 했던 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이나믹으로 운영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돼서 많은 모돈들이 투쟁 과정에서 다치고 결국에는 군사에서 탈락이 되고 또 심하면 이제 도태가 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그 당시에 이제 농장의 경제적인 손실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이제 기억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 그룹을 구분하는 기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사료를 경쟁적으로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모돈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조용히 편하게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지가 하나의 이제 그 그룹을 나누는 기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모돈들의 그룹 편성에 전입과 전출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그래서 스테이틱 그룹인지, 한 번 그룹이 편성이 되고 나면 분만사에 갈 때까지 더 이상 새로운 모돈의 전입 전출이 없는 형태인지 아니면 다이나믹 그룹인지, 그래서 그룹이 한번 편성이 되더라도 수시로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모돈들이 분만사로 가고 또 그 빈자리를 새로운 모돈들이 들어오는 형태인지를 잘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근데 그 다이나믹 그룹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데요. 그 다이나믹 그룹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권장을 하기를 다이나믹 그룹을 운영을 할 거면 80마리 이상의 모돈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으면 비교적 투쟁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건 실제로 이제 그런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모돈 한 마리가 서열을 인식을 할 수 있는 모돈의 마리수가 80마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80마리 이상이 되면 얘가 몇 번째였지? 나보다 센 놈이었나? 아니면 나보다 약한 놈이었나? 구분을 하기가 어려워진대요. 그러니까 서로 대면대면하고 무덤덤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다이나믹 그룹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면 최대한 그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모돈 수를 크게 최소 80두 이상은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그룹 구분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군사 전환을 위한 자료를 찾거나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서 이제 군사를 운영하실지를 결정을 할 때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